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바로 일본의 유명한 SPA 브랜드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며 좋은 기술과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격까지 저렴해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클로는 신기하게도 로고가 없습니다. 겉만 봐서는 이게 유니클로 옷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마케팅인 디브랜딩 전략을 내세우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난한 디자인과 다양한 사이즈, 컬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재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기술 기반 제품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리사이클 캠페인과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은 기부받은 옷들을 전 세계 난민과 실향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더 이상 단순히 저가 의류를 판매하는 스파 브랜드가 아니라 사회를 비롯해 기능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데일리웨어 기업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시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를 고려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정책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민 참여도가 높은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한국은 정권 교체 시 노동, 통상,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치 흐름을 예민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매장 운영, 인건비 구조, 공급망 전략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 환경을 읽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은 한일 관계와 같은 외교 이슈가 소비자 감정과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으로, 그래서 한국은 해외 기업들이 반드시 정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유니클로의 한국 진출은 단순한 해외로의 확장보다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흐름 속에서 움직인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IMF 이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감도가 커진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후 SPA 모델, 즉 대량 생산, 저가격, 빠른 트렌드 반영은 한국 시장의 큰 매력이었습니다. 한일 간 무역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였기에 고정비를 낮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여 유니클로는 2005년 12월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니클로는 기능성, 합리적 가격이라는 포지션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히트텍과 에어리즘 같은 기능성 제품은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즉, 한국 시장 진출은 단순한 브랜드 확장이 아닌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한국 경제 구조에 최적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5위권이며 1인당 GDP 규모는 1만 달러를 넘어서며 소비 수준이 빠르게 선진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PPP 기준 구매력을 보면 한국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면서도 조금 더 좋은 품질에는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 SPA 브랜드 경쟁 심화, 생활 수준 향상으로 가성비보단 일명 가심비적인 소비가 증가하여 기능성, 기본템 중심의 필수 소비재 전략을 유지하며 경기 변동에도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적정 품질, 가격 모델이 강점을 발휘하며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 문화 정치적 리스크 위기를 맞았음에도 운영 효율성과 같은 요소를 통하여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유니클로의 한국 시장 진출은 위와 같은 조건의 3박자가 맞물린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어떤 법적 시스템을 적용받고 어떻게 운영 중에 있을지 두 개의 법안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은 2004년에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롯데쇼핑과 손을 잡았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를 출자하여 FRL 코리아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거쳐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필요한 절차, 조건, 혜택을 정리해 놓은 투자 가이드라인법으로 패스트 리테일링이 51%의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안은 투자 활동을 쉽게 하고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 유니클로 또한 한국 진출에 있어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FRA 코리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3년 7월 한국국제규격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인 ISO 450.1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유니클로는 한국에서의 많은 법적 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며 책임있는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화 대립으로 불매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련하여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로 한국내에서 경제보복으로 받아들여졌고 즉각적으로 반일 감정이 확대되며 일본 제품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니클로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니클로의 최고 재무책임자의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이 불매운동에 거센 불을 지폈습니다.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의 피해 또한 커져갔습니다.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2020년 회계 기준에서 매출이 약 6,300억 원까지 떨어져 전년 대비 매출이 54%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점차 커지자 유니클로 코리아는 지속적인 사과를 통해 상황을 일단락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소비자들이 글로벌 기업의 태도와 메시지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문화적 민감성과 가치 기반 소비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불매운동은 단기적 분노 표출이 아니라 브랜드의 평판과 신뢰가 문화적 역사적 요소에 의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에게 문화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유니클로는 기본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저가격, 고품질, 베이직 전략을 통해 시장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SNS 중심 소비 문화가 강한 한국 시장에서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유니클로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접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은 바로 스타일 크리에이터입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란 유니클로 제품을 통해 룩북 컨텐츠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숏폼의 형태로 다양한 착장을 보여주면서 유행을 선도하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가까이 있는 친구와 지인과 같은 생활 밀착형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매개로 떠오르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또한 스타일 크리에이터 전략 도입 후 유니클로 코리아 매출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매출 상승의 결과로 여러 국가에서 스타일 크리에이터 전략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과 도입에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몇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패션의 획일화입니다. 트렌드 유행에 집착하다 보면 본인의 개성을 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차별성의 한계인데요. 이미 타 스파 브랜드에서도 스타일 공유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어 유니클로만의 색채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측면에서 선택적 소비를 통한 올바른 구매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해야 하고 기업 측면에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성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 생산 유도를 해야 합니다.